이번 네덜란드 그랑프리는 속죄, 혼돈, 그리고 아픔이 뒤섞인 레이스였어요. 이작 하자르는 시즌 초 눈물을 머금고 출발했지만 이제는 3위 포디움에 오르며 헬무트 마르코가 직접 이름을 언급할 정도가 됐죠. 반면 페라리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주말이었어요. 네, 르클레르의 논란의 추월, 어긋난 전략, 그리고 몬차를 앞두고 당한 고통스러운 리타이어. 챔피언십의 중심에 있는 랜도 노리스는 강했고 빨랐지만 결국은 머신 트러블에 무너졌어요. 그게 단순히 한 번의 리타이어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잔드보르트는 트랙 위보다 그 너머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하이프 버튼까지 눌러주시고요.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번 주말에 진짜 주인공은 우승자가 아니었어요. 이작 하자르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힘든 F1 데뷔를 겪고 있었죠. 첫 레이스에서 그는 스타트 라인에도 서지 못했어요. 포메이션 랩에서 혼자 스핀했고 피트로 돌아가서 눈물을 흘렸죠. 그 장면은 전 세계로 퍼졌고요. 자, 다음날 헬무트 마르코는 단호했습니다. 저건 진짜 드라이버의 태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커리어가 시작도 못하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F1에서의 시간은 참 묘하게 흘러가죠. 몇 경기가 지나고 잔드보르트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드라이버로 돌아왔습니다. 그저 회복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의 커리어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써내려갔죠. 금요일엔 차량 문제로 연습 주행 대부분을 날려버렸지만 토요일 예선에선 4위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일요일엔 완벽했어요. 러셀의 압박도 버텼고 르클레르도 실수 없이 막아냈어요. 그리고 노리스가 리타이어 했을 땐 그는 이미 거기 있었어요. 흔들림 없이 준비된 모습으로 생애 첫 포디움에 올라섰습니다. 사실 예선이 끝난 직후부터 그는 뭔가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 최고의 랩이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그 말은 이렇게 바뀌죠. 내 인생 최고의 레이스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를 가장 세게 비판했던 마르코가 이젠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얘는 뭔가 달라. 심지어는 아직 포디움 한 번도 없는 스노다 대신 지금 당장 레드불로 올리는 걸 고려 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하자르는 이미 레드불 그룹 내에서 두 번째로 강한 드라이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엔 하나의 고민이 따라요. 레드불의 두 번째 시트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자리거든요. 페레스 이후 누구도 베르스타펜 옆에서 자리 잡지 못했어요. 그 차는 까다롭고 스타일도 베르스타펜만 제대로 다루는 느낌이고 신인을 그렇게 빨리 올려보내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하자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2026년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새로운 머신, 새로운 레귤레이션, 모두가 똑같이 시작하는 환경, 그게 진짜 본인을 보여줄 최고의 무대일 수도 있잖아요? 로슨도 그랬어요. 레이싱 불스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다시 찾는데 시간이 필요했죠. 단계를 건너뛰면 이 자신감을 잃고 그 다음에야 제 모습을 되찾더라고요. 하자르에게 그런 급한 결정이 반복돼선 안 되겠죠.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번 주말 이후 이작 하자르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레드불의 세컨드 시팅 저주를 처음으로 깨줄 이름일지도 몰라요. 잔드보르트에서의 페라리는요, 팬들 입장에선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챕터였을 거예요. 루이스 해밀턴이 초반에 혼자 리타이어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이후 르클레르에게 벌어진 일은 지금 페라리가 겪고 있는 2025년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시작은 조지 러셀과의 배틀이었어요. 버추얼 세이프티카 이후 르클레르는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구간에서 바깥쪽으로 과감하게 찔러 들어갔죠. 거의 공간이 없었고 차 일부는 자갈턱 위에 있었는데도 앞서 나갔습니다. 러셀은 곧장 무전을 보냈어요. 네, 트랙 리밋을 넘었잖아. 말도 안 돼. 르클레르는 반박했죠. 러셀이 공간을 안 줬잖아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자, 심판진은 조사를 시작했고 르클레르의 당시 랩타임은 트랙 리밋 위반으로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그 판정은 번복됩니다. 차가 완전히 리밋을 넘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였어요. 자, 더 아이러니한 건 그 직전까지는 레이스 디렉션 쪽에서 이미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결국 러셀도 르클레르도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고 그 장면은 레이징 인시던트로 정리됐습니다. 아마 몬차를 앞두고 괜한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토토볼프조차
개인적으로는 한계를 넘은 것처럼 보였다고 말하면서도 페라리가 홈 그랑프리에서 두 대 다 페널티를 안고 출전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건 일종의 기사도 같은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40렙에서 안토넬리가 언더컷을 시도하며 일찍 피트로 들어갔고요. 르클레르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지지 타이어 상태도 좋았고 레이스 페이스에 자신도 있었죠. 그래서 무전으로 말했어요. 계속 주행하고 싶어요. 근데 페라리는 급하게 그를 불러들였고 결국 언더컷을 맞긴 했지만 너무나도 취약한 상태로 코스에 복귀했죠. 3번 코너. 그 코너는 기울어져 있고 차가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밀리는 곳이에요. 안토넬리는 안쪽에서 과감하게 찔러봤고 예상대로 차는 올라가면서 페라리와 닿아버렸죠. 그렇게 르클레르는 리타이어. 무전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사고는요. 단순한 불운으로 보기엔 어려워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어요. 그 선택이 포인트를 노릴 수 있었던 드라이버의 레이스를 끝장낸 거죠. 자, 잔드보르트는 보여줬습니다. 페라리는 지금 미로 속에 갇혀 있어요. 전략을 잘못 짜면 거기서 무너지고, 자, 배틀에서는 혼란스럽고, 페이스가 괜찮을 때조차 외부 변수 하나에 휘청해요. 그리고 지금 원래라면 축제여야 할 몬차는 의문과 상처만 안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가장 무거운 침묵은 랜도 노리스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피아스트리 바로 뒤 2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자, 잔드보르트는 추월 기회가 거의 없는 트랙이죠. 하지만 그 트래픽 속에서 동일한 페이스로 따라붙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노리스의 강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연기, 기름 타는 냄새, 차가 꺼졌습니다. 자, 결승선까지 정말 몇 바퀴 안 남은 시점이었어요. 무전 속 그의 목소리는 그저 믿을 수 없다라는 감정뿐이었고, 카메라는 트랙 가장자리에 혼자 앉아있는 노리스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표정이었어요. 처음엔 다들 메르세데스 엔진 쪽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맥라렌은 곧장 인정했습니다. 엔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차 자체의 결함이었어요. 샤이시 쪽 세부 부품에서 유출이 생겼고 그게 차를 멈추게 만든 거였어요. 팀 대표 안드레아 스텔라는 단호했죠. 이건 전적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이 고백은 이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는 이미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잖아요. 2016년 세팡, 루이스 해밀턴이 리드하고 있다가 엔진이 터지면서 결국 챔피언십에서 뒤처졌던 그 해. 그때도 그랬어요. 리드 중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 한 번의 고장이 모든 걸 바꿨죠. 자, 물론 이번 상황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때의 그림자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노리스는 이번에 18포인트를 잃었습니다. 단순한 포인트 손실이 아니라 타이틀 경쟁의 흐름이 달라졌어요. 게다가 가장 뼈아픈 건 피아스트리를 정말 이길 수 있었는가를 트랙 위에서 증명할 기회를 잃었다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의 포인트 차는 34포인트, 남은 라운드는 9개.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치명적인 결과가 따라올 거예요. 노리스도 인터뷰에서 인정했어요. 이렇게 지는 건 정말 아프다. 그러면서도 이번 주말에서 얻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했죠. 페이스, 속도, 그리고 우승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감각. 맞는 말이에요. 스포츠적으로는 그는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 무게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 경험이 이 노리스의 자신감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거죠. 챔피언십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혼자만 잘해서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겨야 하고 완벽해야 하고 그리고 피아스트리가 무너져줘야 해요. 이건 너무 희박한 조합이죠. 맥라렌에게도 이번 사건은 오래 남을 상처일 겁니다. 몇 달 동안 거의 완벽한 신뢰성을 보여줬는데 정작 타이틀 경쟁이 가장 치열해진 지금 차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될 거예요. 잔드보르트에서는 피아스트리는 더 강해졌고 노리스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십은 어쩌면 진짜 터닝포인트를 맞이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결승선 채널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